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물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을 몇 개 더 추가해서 넣었고요. 여러분들도 필요한 인물들을 알아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다 했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인물을 굉장히 많이 넣었죠? 그러면 레이어가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은 렌더링이 작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룹으로 묶어줄 것들은 그룹으로 묶어주고, 링크를 걸어줄 거는 링크를 걸어주고, 예를 들어서 인물에서 어떤 거를 해주면 편하냐면, 지금 그림자를 하나하나 다 해줬잖아요. 하나 다 해줬는데 나중에 얘를 옮기고 싶다. 그러면은 그림자는 남죠. 그럼 그림자도 같이 옮겨야 되죠? 따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레이어 창을 켜면은 레이어 창에 밑에 링크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같이 딸려갑니다. 같이 묶여지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선택을 일단 선택 툴에서 쉽게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위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뜹니다. 이게 이 클릭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레이어들이 리스트가 나옵니다. 레이어는 보면은 레이어들이 다 있죠.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위에 위치한 레이어겠죠. 예,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게 그림자겠죠. 이 둘을 선택을 하고 Shift를 누르면 같이 선택이 되죠. 그러면은 밑에 버튼이 활성화가 됐죠. 링크 버튼이. 링크를 클릭하면은 오른쪽에 뜨죠. 쇠사슬 모양으로 같이 묶여 있다고 아이콘이 뜹니다. 얘를 움직여 볼까요? 얘든 둘 다 아무거나 움직여 보면은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 나중에 사이즈를 조절할 때도 한꺼번에 컨트롤 T를 해서 한꺼번에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훨씬 작업이 편리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이렇게 링크를 시켜주세요. Shift를 누르면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돼 있고, 8도 마찬가지, 6을 내려서 묶어주고, 7은 아직 그림자가 안 돼 있는데, 지금은 상관없죠? 그림자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보이는 부분은 해줄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다 됐죠? 지금 작업한 게 다 인물이죠. 그러면 이 인물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면은 레이어가 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거 클릭하고 위에 거 Shift로 해서 위에 걸 클릭하면 다 되고, 이걸 밑으로 드래그를 해서 그룹으로 하면 되겠죠. 그룹 안에다 몰아넣고 이렇게 필요할 때만 펼쳐서 에딧을 하면 되고, 그룹으로 몰아넣지 않으면 레이어가 너무 다 뜨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한참 스크롤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그룹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작업이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름을 바꿀 수 있죠. people로 바꿔주시고, 그죠? 나머지는 백그라운드 관련이고, 그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임무를 했고요. 이제 재식을 해야 되겠죠.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풀도 심어야 되고, 그죠? 자, 소스를 일단 여기서 폴더에서 이렇게 얘로 가져올까요? 보니까 나무가 노란색 나무죠. 단풍이든 노란색 나무입니다. 얘를 그냥 색상을 조절할 수 있죠. 컨트롤 U 재석,
해서 슈를 조절하면은 붉게도 되고 초록색으로도 띄게 되고 하면 이렇게 하면 초록색이죠. 약간 채도 낮추고 더 자연스럽죠? 네, 슈 세츄레이션만 해도 웬만큼은 됩니다. 얘를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실렉트로 들어가서 예, 얘기했죠? 티프 파일을 여기서 로드 실렉션 해서 여기서 알파 1 OK 누르면 나무만 선택이 됩니다. 티프 파일이니까 JPEG이면 안 돼요. 카피를 하고 갖다 붙이면 되겠죠. 컨트롤 V 하면은 움직이면은 나무가 왔습니다. 됐죠? 나무가 들어왔고 마찬가지로 모든 사물에는 다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여기서 복사를 하나를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되죠. 휴 앤 세츄레이션을 라이트를 마이너스 100으로 주면은 까맣게 되고 얘를 20 주고 이걸 에딧에서 디스톨트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풀을 넣어 볼게요. 이것도 막 넣는 게 아니라 지금은 렌더링이 연습해 보니까 그냥 넣는데 설계에 따라서 넣어야 되겠죠. 나무가 어딘지 건물의 입구가 어딘지에 따라서 이게 배치가 돼야 되겠죠. 입구 바로 앞에 풀 심으면 안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요 앞에 있는 풀들을 넣어 보겠습니다. 풀 소스를 가져오고 이거는 지금 PNG라서 아주 쉽죠. 그냥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그냥 옵니다. 그죠? 트랜스폼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를 복사를 해야 되겠죠? 보시면 하단에 쭉 넣어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카피를 끌어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레이어 자체를 하는 것도 있고, 아는 방법은 Alt를 누르고 빼주면은 쭉쭉 이렇게 뒤로 카피가 됩니다. 카피가 됐죠? 얘는 순서는 좀 조절을 해주고, 그래야지 앞에 있는 게 보이겠죠? 뒤에 있는 거는 조금 작게 해야 되겠죠? 원근법 아시죠? 됐고 50 정도로 해봅시다. 50 오페시티 50 컨트롤 T로 해서 조금 하고 보이게 하고 이건 70으로 해줄까요? 좀 더 앞으로 올수록 설명해 줘야 되니까 앞에도 70 오페시티를 다 조절을 해줬습니다. 조금씩 크기 조절은 스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나무 뒤로 한번 보내줘 볼까요? 나무가 보이게. 지금 이게 너무 딱 잘려 있어서 갖다 붙인 거로 좀 보이니까 지우개 툴로 나무 밑둥을 한번 정리를 해줄까요? 여기 보면 옵션 있죠. 지우개에서 여기서 보면 옵션에서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고 지우개 타입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으로 지울 것인가. 지금은 부드러운 외곽선이 중요하니까 자연스럽게 소멸돼야 되니까 사이즈 22에 그라데이션 되는 거
투명도는 100%로 하면 완전 지워지는 거죠. 이러니까 좀 자연스럽죠. 끝부분이 좀 자연스러워졌죠? 그래서 렌더링 할 때 지우개를 잘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우개에서도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으로 지우면은 서서히 자연스럽게 되죠. 또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는데 나무 오른쪽 클릭해서 선택을 해보세요. 레이어 9 맞죠? 얘를 하나를 더 복사를 해볼까요? 뭘 할 거냐면 이 나무가 지금 되게 평면적으로 보이는데 이걸 나무에 빛이 이렇게 온다 이러면 왼쪽이 더 밝겠죠. 근데 그럼 왼쪽만 좀 더 밝게 하고 싶다, 왼쪽만 좀 더 밝게 해주고 싶다, 햇빛이 비치는 부분을, 그러면은 똑같은 레이어를 하나를 해서 그걸 지워주면서 밝은 부분을 지워져 버리면은 밝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레이어를 그냥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일단 보면서 이해를 합시다. 나무 레이어를 복사를 해주세요. 나무 레이어가 두 개죠. 하나 위에 있는 레이어, 방금 복사한 레이어를 밝게 조정해 보세요. 컨트롤 L 누르고 레벨을 왼쪽으로 높여주면 굉장히 밝아 보이죠? 그죠? 전체가 다 밝아지죠? 그래서 위에 있는 레이어는 밝고 밑에 있는 레이어는 어둡죠? 그래서 지우개로 밝은 부분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지워보면은 왼쪽만 밝아지겠죠? 미묘하게. 그래서 지우개로 들어가서 선택을 해서 얘보다 좀 커도 되겠네요. 조금 더 크게 해서 하면은 조금 더 뭔가 디테일이 있는 렌더링이 되겠죠. 조금씩 지워주고 오른쪽 위주로 지워줘 볼게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작업하다가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컨트롤 Z로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바로 직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윈도우 들어가면은 히스토리가 있어요. 히스토리 창을 키면은 좀 전에 계속 지워졌죠. 지운 거 말고도 위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개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지우개를 사용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로 가서 그럼 처음에 지우개를 하기 직전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워주면은 지우개로 지워지는 부분은 다 진해지겠죠. 위에 레이어가 밝은 레이어가 덧붙여져 있는 것을 이렇게 지워주는 거니까 그림 그리는 거랑 비슷해요. 밥 아저씨 아시죠? 밥 로스 아저씨. 그림이 제일 쉽죠. 렌더링도 굉장히 쉽습니다. 원리만 알고 나면은. 자, 이거는 평면적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입체감이 살아있죠.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다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사람도 선택을 해서 히스토리 끄고 사람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해볼까요? 복사를 하고 그죠? 얘를 컨트롤 L로 해서 밝게 해주고 그죠? 하고 마찬가지로 지우개로 이렇게 쭉 지워봅시다. 오른쪽 위주로 위에 부분 빛 받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훨씬 입체감이 있죠. 오른쪽 어깨 쪽이 빛을 받으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입체감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감 이런 것들이 사실 렌더링의 퀄리티를 좌우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인물들도 해주시면 돼요. 얘도 해볼까요?
7 복사해서 라이트네스를 좀 주고 컨트롤 L로 해도 되고 라이트네스로 해도 되겠죠. 좀 밝게 해주고 지우개로 위에 밝은 부분만 이렇게 지워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훨씬 더 이게 빛을 받는 느낌이 살죠.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은 좀 부자연스럽죠. 약간 쩔린 느낌이 나죠. 이런 느낌이 날 때 이 빛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는 필터 들어가서 블러, 필터에서도 우리가 유용하게 쓸만한 게 몇 개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몇 개 블러에서 노이즈, 아니면 블러 아니면 노이즈가 괜찮거든요. 렌더링 할 때.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랑 모션 블러를 많이 씁니다. 가우시안 블러 해보면은 약간 번지죠? 번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빛이 산란되는 느낌을 이렇게 블러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투명도를 좀 낮춰볼까요? 투명도를 좀 낮춰보면은 조금 더 뽀시시하면서도 자연스러워지죠.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예? 그죠? 그 외에 아까 모션 블러, 다시 가우시안 블러 이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모션 블러는 뭐냐? 필터에서 블러에서 모션 블러는 말 그대로 모션 느낌이 나게 하는 겁니다. 아까는 그냥 번지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얘 같은 경우는 방향이 있는 거죠. 달리는 사람 표현할 때 굉장히 좋겠죠? 앵글을 이렇게 주시면은, 그죠? 만약에 스케이트보드나 이런 사람을 하면은, 그럴 때는 모션 블러가 굉장히, 효과적이죠. 만화에서 보면 움직이는 느낌으로 이런 걸 주잖아요? 그죠? 이럴 때 모션 블러를 하면은, 이게 굉장히 오른쪽으로 빨리 움직이는 것 같죠? 그죠? 모션 블러도 상황에 따라서 잘 써주면은 굉장히 렌더링 느낌이 다이나믹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단순하긴 하지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나무를 아까 하다 말았는데 여기서 나무가 이게 튀어나와 있죠? 이건 정리해 줘야 되겠죠? 정리해 주는 거는 너무 간단하죠? 자, 이게 사람 레이어 안 보이게 하고 얘를 선택을 합시다. 우클릭해서, 그죠? 이 세 개 레이어를 다 해야 되는데 일단 필요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할게요. 이 라인을 따라서 이것들은 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를 올가미 툴로 해서 직선이니까 올가미 툴로 이 필요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역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클릭을 하고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은, 그죠? 지금 뭡니까? 레이어가 많아서 좀 헷갈리는데, 이것도 있네요. 얘네들을 그냥 선택하고 딜리트, 선택하고 딜리트. 얘는 아니죠. 얘는 나무죠. 여기서 딜리트 하면 이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 변경만 해주면 그 레이어에 있는 이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지워지죠.
혹은 한 번에 하려면은 얘를 이 몇 개를 하면 하나의 이미지를 작업하고 싶다. 이걸 개별적으로 터치를 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합쳐주면 됩니다. 레이어를 합쳐주면 됩니다. 한 번에 하면 됩니다. 네, 얘를 아래랑 합쳐주는 방법은 여기서 보면 멀지 다운이 있어요. 컨트롤 E를 누르면 그러면 합쳐졌죠. 밑에 거랑 같이 하나의 레이어가 됐습니다. 컨트롤 E도 굉장히 유용한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숫자를 줄여버릴 수가 있죠. 앞에 화단 부분, 나무는 하나의 레이어로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식은 여기 부분에 나무를 넣어줘야 되겠죠. 뒤쪽에 공원의 느낌 나죠. 뒤에 나무를 몇 개를 넣으니까 나무 조금만 넣어도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걸 써봅시다. 얘도 구글에서 구한 겁니다. 이것도 구글은 위대하죠. 알파고. 자,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면은 한꺼번에 왔죠. 컨트롤 T서 해서 트랜스폼 시켜주고 이렇게 사이즈 조절해주고요. 그래서 얘는 배경이니까 저 뒤로 가야 되겠죠? 훨씬 뒤로. 옮겨주고 위치 조절해주고 이 정도 맞나요?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낼게요. 여기를 뒤로 하면 여기는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은 약간 어색하죠? 그럼 얼가미 툴로 해서 이쪽 오른쪽을 선택을 하고 이건 여기서 무브 툴을 이용해서 오른쪽 부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분이 나오도록 이렇게 조금씩 조절을 하면 크기 조절도 하고 이렇게 하면 자, 훨씬 자연스럽죠.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너무 뒤에 있는 게 채도가 좀 세죠. 그래서 얘를 자연스럽게 해줘야 되겠죠. 얘는 원본을 좀 남겨둘까요? 원본을 남겨두고 나중에 재작업의 가능성이 있으면 원본을 따로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컨트롤 L 하고 조금 밝게 레벨에서 좀 자연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조절을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얘를 하나 더 복사해서 위에 빈 느낌을 좀 더 살려줄게요. 카피를 하고 컨트롤 L 해서 얘는 더 밝게 완전 밝게 해주고요. 그래서 지우개로 지우면 되죠. 지우개 단축키는 2입니다. 그죠? 툴바에서 선택해도 되고요. 그래서 얘는 좀 더 브러쉬 사이즈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밝은 부분만 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죠. 햇빛을 최대한 반영시켜 주는 겁니다. 햇빛 반영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개 공간 렌더링에서는. 아까보다 훨씬 낫죠. 아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해줍니다. 자, 뒤에도 다 됐죠? 자, 녹지 부분도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확대해 보면은 여기 잘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느 정도의 디테일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길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 재질을 카피를 해서 길을 복사를 해버리면 되겠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메이크오버 수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있는 소스들을 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를 쭉쭉 하면은 됩니다. 자, 여기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컨트롤 T를 해서 쭉 늘려줘 봅시다. 잘려있는 부분. 근데 이게 레이어가 더 뒤에가 있네요. 그래서 얘를 이 레이어 2 이건 필터고 아니고 레이어 1 이거를 이 선택된 부분에 대해서 없애주면은 다시 이걸 선택을 하고 잔디 방금 인서트한 거 선택을 하고 밑에가 늘려나야 되겠죠. 밑에가 선택된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원본 레이어 11 이거를 여기를 선택을 해서 이 부분만 밑으로 쭉 늘려주면은 근데 위에 레이어가 또 하나 있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편집할 일이 없으니까 자, 이러면은 그냥 이미지 에디팅이 끝나서 합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합치는 게 편리하죠. 이걸 합쳐버릴게요. 그냥 레이어 두 개를 따로 두지 말고 지금 편집한 레이어들을 합쳐버릴게요. 지금 그립 약간 쉐이딩을 준 거 원본 남겨두고 원본을 안 보이게 해놓고 얘네 둘을 합쳐버릴게요. 컨트롤 E 하면 합쳐지죠.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E 하면은 합쳐지죠. 하나의 레이어가 됐죠. 그리고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T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내려오죠.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자, 됐습니다. 제식 부분은 다 됐죠. 마지막으로 여기 오른쪽 포스터만 하면은 끝이네요. 포스터 넣어주겠습니다. 포스터 두 개를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하나 가져왔고요.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일단 가져와 봅시다. 이것도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두 개를 갖다 붙일 거예요. 얘를 약간 디스톨트를 해야 되겠죠? 네. 여기서 약간 디스톨트 변형을 해주면 되겠죠. 트랜스폼 디스톨트 해가지고 하나하나 수평은 맞춰줘야 되겠죠.
근데 원근은 줘야 되니까 원근에 맞춰서, 아니 그냥 건물 라인 따라서 이렇게 해주되 수평만 맞춰주면은 되겠죠. 시프트, 여기 디스톨트에서도 시프트를 누르고 움직이면은 수직 수평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무브를 조금씩 해줄 수 있죠. 방향키로 아래 위로 해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얘도 갖다 붙여 볼까요? 우클릭해서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디스톨트를 하면 되죠. 시프트 버튼으로 해서 수직 수평은 있는 상태로 해서 수직선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조금 밑으로 내리고 좀 그리고 디스톨트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포스터 둘 다 붙었죠? 포스터를 좀 더 약간 효과를 줘서 느낌 있게 붙이려면은 얘가 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얘를 필터 쪽을 선택을 해서 하나하나 바꿔주면 됩니다. 아니면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향키를 아래로 계속 내려보면은 효과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원하는 효과가 나올 때까지 한번 방향키를 움직여 보면은 됩니다. 여기서는 오버레이가 괜찮네요. 뒤에 있는 것도 해볼까요? 우클릭, 선택 버튼 누르고 우클릭. 선택 버튼은 단축키가 V입니다. V를 누르시고 우클릭을 누르시면은 레이어 잡히죠? 12. 얘도 레이어 옵션을 여러 가지를 한번 아래로 방향키를 해보면은 이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방향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터를 누르고 활성화가 되면 그 다음에 방향키를 이렇게 조금씩 내리면서 여기서는 노멀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노멀로 할게요. 그리고 오페시티를 조금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확대해서 보면 약간 어긋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수평을 조금씩 해서 디스톨트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또 올가미 툴로 잘라버려도 되겠죠? 어차피 티 별로 안 납니다. 작업은 가장 효율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올가미 툴로 선택을 해서 잘라내버리면 되죠. 자, 올가미 툴에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우리가 렌더링 할 때는 옵션들을 조정할 일이 별로 없어서 아직 얘기를 안 드렸는데 선택 사각 툴이나 올가미 툴에도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가미에서 페더가 있죠. 페더. 여기서 보면 얘는 블러, 한마디로 엣지에 블러를 주는 효과를 줍니다. 여기서 만약에 3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만큼을 선택을 했어도 이만큼이 선택이 되면서 나머지가 블러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하나한 자세한 옵션들을 렌더링을 하다 보면은 연습을 하면은 기능들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택 툴에서 많이 쓰는 렉탱글 툴이라든가 동그라미라든가 얘네들을 보면 원하는 한 부분만 선택하는 거, 그리고 한 부분만 선택하는 거, 그리고 합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 교집합이 다 있습니다. 한 번씩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어떤 기능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됐고 마지막으로 새 불러오고
얘는 지금 JPEG인데 인터넷에서 가져온 파일인데 이게 이상한 것들이 좀 있죠. 좀 잡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선택을 컬러 레인지로 하는 게 이때는 제일 편해요. 여기서 까만색만 이렇게 탁 선택을 하면 오케이 하면 너무 좀 이상한데요. 그냥 마술방 툴로 해둘까요? 여기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렉션 툴에는 합집합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계속 Shift를 누르지 않더라도 선택이 가능하죠. 톨러런스는 얼마나 비슷한 것들을 잡아줄 것인가 이건데 톨러런스가 낮을수록 굉장히 완전히 똑같은 색깔만 됩니다. 톨러런스가 높으면은 약간 비슷한 색깔도 같이 잡아줘요. 근데 지금은 20 정도로도 잘 잡히는 것 같죠? 그래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고 뭔가 자연적인 느낌을 줄 때는 새를 많이 넣습니다. 좀 뭔가 환경 친화적인 느낌을 주죠. 새를 넣고 안 넣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할 때 이런 렌더링의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새를 약간 투명도를 주면 훨씬 자연스럽겠죠? 자, 완성이 됐죠? 네, 약간 톤 조정하는 법을 마지막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전체가 다 들어갔는데 이제 다 하나하나 다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색감이라든가 거리감 같은 것을 조정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드세요. 투명으로 빈 레이디어. 그라데이션을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페인트 버켓 안에 하이 메뉴에 그라데이션 들어있죠. 여기서 시작은 색깔로 하고 투명으로 되는 요 두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 색깔을 좀 더 넣어볼까요? 약간 노란 톤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쭉 누르면 수직으로 그라데이션이 생기죠. 자, 그라디언트를 넣어줬고 약간만 채도를 낮춰볼게요. 좀 낮춰줬고 이 상태에서 레이어 옵션에서 아까 필터 얘기했죠? 여기서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그럼 약간 뭐랄까 아랫부분이 갈수록 뭔가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죠. 방향키를 이용해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디바이드 좀 밝아지는 느낌으로 했고요. 여기서 그러고 나서 오페시티를 좀 더 줄여주면은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그죠? 느낌이 약간 뭐랄까 느낌이 좀 더 뭐 뽀샤시하죠? 괜찮죠? 그래서 혹은 아니면은 아예
우리가 렌더링 원본 있잖아요. 이거는 킵해 놓은 거고, 여기 0카피. 이 이미지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L 해서 앞쪽을 좀 진하게 해주고 싶다. 만약에 컨트라스트를 강하게 해서 진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위에를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경계 부분은 자연스럽게 브러쉬를 많이 커야 되겠죠. 브러쉬가 좀 커야 되겠죠. 브러쉬가 크면은 약간 근데 지금 그레데이션 옵션이 지우개에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처음 시작과 끝 지점으로 쭉 그어주면은 그라데이션이 딱 생겼죠. 그러고 나서 이게 너무 진하다 그러면은, 너무 세다 그러면 투명도를 조금씩 조절을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빛이 반사되는 느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이미지 톤 조정하는 법을 배워봤습니다.